페이지가 71쪽이에요. 11번 요 문제 해봅시다. 자, 실수 xy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이렇게 돼 있대. p조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8보다 작거나 같대. 자, q조건 지금 a-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a보다 작거나 같대.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했지. 그거 밑줄 쳐보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지나고 왔으니까 머릿속이 리셋되어 있을 거라. 네, 다시 한번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고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이제 조건이라는 얘기가 붙었다는 거는 우리가 명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문장 하나짜리가 아니라 조건 두 개를 연결시킨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 두 조건이 연결돼서 P이면 Q이다, 가정이면 결론이 나온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참거짓을 따졌잖아. 자,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뭐 이 조건들은 반드시 어떤 상태의 명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라 했어. 어떤 상태의 명제? 아, 욕하면 안 되지. 욕나. 야, 어떤 상태의 명제를 했어? 명제가 어떤 상태여야 돼? 아, 명제가 어떤 상태라는 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언제나 참인 명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명제를 봤는데 그 명제가 항상 참인 상태였다고. 그래서 참인 상태에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태라고.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태라는 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지면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P라고 하는 진리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언제나 참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집합의 뭐를 가지고 사이즈를 가지고 충분 필요를 따지자 그랬지. 이 집합의 사이즈를 보고서 판단하자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랬잖아. P라는 집합은 Q라는 집합에 포함되기에 이미 충분한 사이즈를 가졌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Q의 입장에서, 자, 명제의 방향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 보는 거야. 자, 이제는 입장이 누구의 입장에서? Q의 입장에서 Q는 뭐이기 위한? P이기 위한 집합의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있지.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에 포함되기에 집합의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있으니 이때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진리집합의 관계가, 집합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것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일 수도 있었지.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일 때는 P가 Q에 포함되기에도 충분하고 Q가 P에 포함되기에도 충분하고 서로가 충분하고 필요한 상황이 됐지. 그런 애들을 다시 얘기해서 서로가 지금 같은 집합이 되는 걸 우리가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결론을 딱 내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진리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다. 두 진리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더라. 그지? 이제는 이제 좀 이거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왜요? 라고 하면 안 된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걸 왜요? 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뭐죠? 네. 아니야, 넌 이제부터 분필이야. 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래? 단어를 잃어버렸니 얘들아? 알았어. 이걸 뭐라 그래? 지우개.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약속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쪽팔리지만 이런 얘기 했잖아. 피가 총을 쏴. 충분. 아이씨, 충분 조건. 총 맞았어. 필요 조건. 안 해. 하지 마.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뭐라 하냐면 P라고 하는 것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누구의 진리집합의 사이즈가 더 커야 되는 거야? PQ 중에 P의 사이즈가 커야 돼? Q의 사이즈가 커야 돼? 자, 기준을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야. 너라는 집합에 들어가기에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잖아.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Q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에 들어가기 위해 사이즈를 줄일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참거짓의 판단은 Q이면 P이다가 참인 상태인 거라고. Q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하는 녀석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뭘 그려야겠어? 수직선을 그려봐야 하는 거지. 명제 플러스 부등식이잖아. 자, 이 문제는 명제에 부등식이 콜라보 되어 있는 이 문제는 내가 거의 공식처럼 생각해. 수직선 그리기. 수직선을 그려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질 거고, 자, Q라고 하는 애가 뭐 요래 있다 칠게. Q가 이제 포함이네요. 얘도 포함인데 A가 있고 A-3이 있는 거야. 그럼 P라고 하는 애가 요 바깥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야지만 포함관계가 성립하겠지. 그럼 -3이 여기 있다고 봐야 될 거고 8이 여기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자, 부등식에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A의 값에 따라서 얘네들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A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기준이 되는 8이라고 하는 애보다 작을 수도 있고 8일 수도 있고 8보다 클 수도 있는 거라고 항상. 그러면 이 그림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애가 반드시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8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너라고 하는 애도 너보단 어때야 돼요? 너보단 어때야 돼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누가? A-3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지 A가. 그럼 너도 만족하면서 너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 값의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너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9개가 될 수 있겠죠. 자, 은근히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번만 정리해 줄게. 정수의 개수를 셀 때는 자, 이렇게 봅시다. 어떠한 x라고 하는 애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로 쳐봐. 정수의 개수 세는 거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셀 때는 어떻게 세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등호가 양쪽에 아무도 안 들어갔지. 1개를 더 빼.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우지.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이거? 안 배우냐 초등학교 때? 배워 이거사. 너 초등학교 졸업 안 했지?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아닌가? 아니야?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울걸? 아니라고? 내기할래? 자신 있어? 니네 자신 있어? 솔직히 말해봐. 니네 지금 중졸 아니지? 자, A가 있고 X라고 하는 애가 B 또는 A, X, B. 그러니까 양쪽 중에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간 상황이야.
양쪽 중에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가면 B에서 큰 수에서 그냥 작은 수 뺀 게 개수야. 근데 양쪽으로 같이 들어갔어. 양쪽으로 같이 들어갔어. 자, 그럼 이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요. 한 개를 더 추가해줘요. 자, 이렇게 개수 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8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8에서 0을 빼는 거야. 8에서 0 빼면 몇 개야? 8개지. 거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 그러니까 9개가 되는 거야. 세봐. 0, 1, 2, 3, 4, 5, 6, 7, 8 9개잖아.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건 예를 들어서 27개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X가 153개보단 작대. 이때 정수개수 세래. 그럼 너네 27부터 152까지 살 거야? 27, 28 언제 세고 앉았어? 개수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빨라요. 자, 그 다음 12번. X가 지금 A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가정과 변론은 이제 PQ를 좀 구별을 해보자. 그럼 순서적으로 생각해볼게. 얘를 갖다가 내가 P 조건이라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얘를 갖다가 내가 Q 조건이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럼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 and 자 3보다 크고요. X가 지금 B보다 작거나 같다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거를 이제 PQ 썼으니까 얘를 갖다가 내가 R 조건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여전히 지금 무슨 조건이야? 얘랑 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지금 Q 조건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읽으면 돼요?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겠어? 충분 조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부터 천천히 따져볼까? 야, R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얘 사이즈가 더 큰 거지. 얘가 더 작은 거고. 얘 사이즈가 작은 거지. R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거지. 그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여기서는 Q라고 하는 애가 P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 상태 아니야? 삼단론법이 성립하네. R이면 Q이고 Q이면 P이니까 R이면 P이다도 성립하겠지. 그러면 이 상태 딱 때려놓고 수직선 띡 그려. 수직선을 싹 그려놓고 생각하면 되잖아. 제일 작은 게 R이야. 그럼 R부터 그려봐. 대충 3이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 쳐봐. 너 포함 빵꾸고 너는 색칠이야. 그 다음에 2랑 4가 얘가 지금 R 조건이에요. R 집합.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감싸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2라고 놓으면 되고 여기가 지금 4라고 놓으면 되는 거지. 얘가 지금 Q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집합은 A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얘를 다 포함하는 P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현재 A라고 이렇게 써주면 부등식이 완성되겠지. 수직선이.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세요. A는 뭐보다? 2라고 하는 애보다 무조건 작아야 하는데 같아도 상관이 없지. 얘도 색칠, 얘도 색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4보다는 뭐 해야 돼? 일단 작아야 하는데 너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니 너도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A의 최대는 2가 되는 거고 B의 최대는 4가 되겠네. 자, 오늘은 명제의 증명이라는 파트를 들어갈 건데 용어부터 좀 정리합시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 거기 지금 너희들 74페이지 볼까? 74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볼게.
정의라고 되어 있어. 정의의 사도 이런 거 아니야? 한 번만 웃어주면 안 돼 얘들아. 진짜 좀 부탁할게. 한 번만 좀 웃어주고 좀 같이 좀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좀 수업하자. 야, 일방통행이냐? 아니 무슨 수업이 맨날 일방통행이야.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대답하고 내가 무슨 시스타야? 노래 부르겠네 이러다가. 자, 정의는 받아들이는 거야. 약속이야. 있는 그대로야. 정의에 대해서 딴지를 걸겠다는 건 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 난 수학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까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했지. 이거 뭐야? 분필. 이거 뭐야? 지우개. 우리는 이걸 지우개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이것이 지우개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의심을 품어봤어? 이거 뭐야? 이거 물티슈지. 이것이 물티슈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의심을 해봤냐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약속 같은 거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 같은 거란 말이야. 내 이름이 육동조야. 근데 내 이름은 오늘로 물티슈로 개명했어.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날 부를 때 물티슈라고 불러. 하지만 나는 내 이름 육동조야. 알아듣겠어? 내가 여기 뒤돌아 있어. 너네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야 물티슈 이랬어. 내가 쳐다보겠니? 아니지. 안 쳐다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의 약속 같은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바로 정의야. 그럼 이 정의와 반대로 뭐가 어떠한 단어가 있냐? 정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정의와 이제 너희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정리라는 것이 있어. 자, 정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좀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서 얘가 왜 이렇게 돼? 이걸 왜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리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린 정리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정리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정리가 뭐가 있냐? 무슨 정리 있어? 피타 형이 만들어준 거 있잖아.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제곱하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정리한 거야. 그것을 정의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 그럼 너희들이 만약에 정의로서 받아들였다면 너희들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시작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작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데까지는 중학교 2학년까지의 세월이 걸렸지? 중학교 2학년이 돼서 너희들이 이 정리에 대해서 뭐 했어? 증명이라는 것을 했어. 그 증명하는 과정에 사용된 게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증명이 피타고라스의 증명, 가필드의 증명, 바스카라 증명, 유클리드 증명, 이 네 가지의 증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를 이용한 증명까지 해서 이 5가지의 증명을 너희들 교육과정에서 배운 거야. 증명은 이런 것들이야. 얘가 됨을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너희들이 배웠던 정리 중에 어떤 정리도 있냐?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있었지.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있고, 자, 너희들 이제 나중에 또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수상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도형 파트에 이제 들어갈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도형 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파푸스의 준선 정리. 그리고 뭐 이제 너희들이 나이를 더 먹어서 뭐 미분과 적분을 이렇게 배우고, 뭐 수투나 이쪽으로 가시면 사익값 정리, 이런 여러 가지 정리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야.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증명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럼 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증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보고 얘가 이렇게 됨을 확인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직접 증명이라 그래. 근데 직접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게 좀 어려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렵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당연한 거거든.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건데 그냥 하기엔 좀 어렵네.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야, 너네들 루트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루트 3. 얘들아, 루트 3이래.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근데 이걸 증명하래. 얘가 왜 무리수야? 애매하지. 직접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이게 무리수인 걸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이걸 증명하려 치니까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해서 하는 게 간접 증명이야. 간접 증명이라는 것이 있고, 이 간접 증명에는 두 가지의 증명 방법을 이제 뭐 이거 증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딱 두 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류법이라는 거야. 자, 귀류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기도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대우법이라고 할 거예요. 대우법.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법이라 해서 대우법.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럼 귀류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귀류법이라는 것이 뭐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결론을 부정해. 어떠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야. 증명을 해나가다 보면. 내가 얘네들을 갖다가 증명을 해나갈 건데, 결론을 부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증명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모순이 발생돼. 여기서 이제 모순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부분이 나오겠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부정시켜 놓은 애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니까 이제 잘 들어봐요. 아까 전에 내가 너네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지? 루트 3은 무슨 수라고요? 무리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루트 3이 가정인 거지.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무리수이다가 결론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서연아 점 줄게, 부정할 거야. 그럼 내가 너를 갖다 부정하게 되면 루트 3은 무슨 수가 돼야 돼? 무리수가 아닌 거잖아. 그럼 무슨 수라 써야 돼? 유리수라고 써야겠지. 그래서 얘가 유리수라는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루트 3을 예를 들어서 n분의 n인,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분수꼴로 나타내고, 단 m, n은 서로소인 점수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지금 뭔가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거야. 이따 보여줄 거야. 끝까지 뭔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와. 그럼 얘가 유리수가 아닌 거지. 내가 지금 얘를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증명을 해나갔는데 결국에 잘못된 부분이 나온 거잖아. 그럼 유리수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데 이해가 돼? 그럼 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어?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귀류법이라 그래. 다시 여기서 어디를 부정한다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발생되는 것을 찾아낸다. 부정을 시킨 명제에 모순점을 찾고 그것을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의 명제는 참일 수밖에 없다를 이용하는 것이 귀류법이야. and 대우법이라는 건 뭐냐? 대우법이라는 것 자체는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거야. 자,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가 참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대우명제 갖고 얘가 참거짓 막 따지면서 야 이건 좀 애매하지 않냐? 근데 이렇게 되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지라고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잖아. 뭐였었니?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내 기억나는 게 이건데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x제곱도 x제곱은 1이 아니다. 1이 아닌 것들은 너무 많다고. 1인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바꿔서 풀었었지. 그치?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 자, 요런 것처럼 이렇게 대우명제를 이용하면 이 얘기잖아.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인 것을 이용하는 거야.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 두 개를 할 거고, 쌤 그럼 직접 증명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너희들은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오면서 했던 모든 증명들이 직접 증명이야. 그러니까 너네 때는 증명이란 단어보다 설명이란 단어를 썼을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거, 제일 만만한 거 하나 써줄게. 자,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그럼 얘에 대한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질을 갖고서 너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면, 잘 들어봐, 이제 명제를 배웠으니까 이게 명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명제지.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내가 가정을 갖다가 놓은 거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결론을 갖다가 연결시킨 이것도 하나의 명제인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이 명제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수선에 발을 내려, 찍어, 너 삼각형이 합동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밑각이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직접 증명이었다.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증명은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명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실 건데, 자, 그 오른쪽 75페이지에 1-1번. 자, 명제는 오늘 좀 재미없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제 먼저 미리 얘기하고 갈게. 오늘 하는 거 존나 재미없어. 그냥 말장난만 해, 오늘 하루 종일.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너희들이 이거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완벽히 이해가 됐다? 개구라야.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증명들은 굉장히 유명한 증명들이고, 너희들이 하게 되는 증명들은 다 어느 교과서든 다 실려있는 거고, 어느 문제집에는 다 실려있는 명제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명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해보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미리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전에 내가 먼저 얘기했던 게 이거지. 루트 3은 무리수다. 그게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첫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으로 나와요. 증명을 하시오가. 그래서 증명하는 것 자체를 외워서 다 써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증명을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1-1번부터 볼게. 이거는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래. 자, 다음 명제 자연수 n에 대하여. 나 이거 오늘 이 명제는 증명은 내가 하나하나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필기 잘 해놔. 얘는 필기 잘 해놓고 어떻게 증명하는지 잘 보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거 한 문제만 하고 쉬자. 1-1번이랑 1-2번만 하고 쉬자. 그것만 하고 쉬자. 두 문제만 딱 풀고 집중 좀 하고 잠 좀 깨고. 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자, 요러한 명제가 주어졌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디가 가정이고 어디가 변론인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연수 n에 대하여서는 지금 얘는 수에 대한 조건은 준 거야. 수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릴 게 아니지. 이 숫자를 갖고 놀아 이 뜻이야. 그럼 어디가 가정이냐? n제곱이 짝수인 것이 가정이야. n은 짝수이다가 결론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우법이라 그랬지. 그럼 대우 명제를 한번 써볼게. 그럼 너에 대한 대우 명제를 써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너의 대우가 뭐겠니?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뒤집고 각각을 부정하는 거였잖아. 그러면 n은 짝수가 아니다지. 그렇다는 얘기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n제곱은 홀수이다. 요것이 현재 대우 명제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너희들 그 증명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홀수이면 n제곱 네모 박스에 뭐 써야겠어? 홀수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짝수다 홀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숫자를 갖다가 분류도 할 거야. 얘가 3의 배수다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 건데, 그럼 요거는 이제 알아두고 가야 되는 거. 이건 지금 나를 보세요. 이건 지금 뭐 적을 거 없고 지금 날 봐봐. 정수를 갖다 우리가 분류할 줄 알아야 돼. 주어진 숫자를 내가 분류할 건데 너희들이 좀 편하게 자연수만 가지고 분류하는 걸 보여줄게. 1, 2, 3, 4, 5, 6, 7, 8, 9, 10을 쭈르륵 그냥 나열하는 건 그냥 하나씩 센 거야. 근데 내가 얘네들을 두 개의 종류로 분류하고 싶어. 두 종류로 분류하고 싶어. 그 대표적인 게 짝수 홀수야. 너희들 규칙에 대한 얘기야. 규칙에 대한 얘기. 짝수 홀수를 갖다 쓰는 거야. 1, 3, 5, 7, 9 땡땡땡 가는 것들이 현재 이걸 우리가 홀수라고 읽지. 그럼 짝수라고 읽는 거는 2, 4, 6, 8, 10 땡땡땡 가는 것들이 짝수지. 몇 개로 분류했냐면 두 개로 분류해 준 거야. 그럼 내가 두 개로 분류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2로 나눠. 숫자를. 주어진 숫자들을 다 2로 나눠봐. 나머지가 얼마야? 빵이지. 나누어 떨어진 것들 아니냐? 자, 그래서 우리가 짝수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2n이라고 해. 단 n은 자연수. 그럼 우리가 홀수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쓰냐면 2n-1이라고 써요. 여기서도 n은 자연수예요. 자, 근데 상황에 따라서 2n-1이라고 쓸 때도 있고 2n 플러스 1이라고 쓸 때도 있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뜻이지. 근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숫자의 분류를 3개로 해볼게. 3개로 나눠볼게.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땡땡땡 가고 땡땡땡 가고 땡땡땡 가서 요렇게 3개로 분류했다 쳐봐. 그럼 얘네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제일 만만한 게 맨 마지막 거 볼래? 3, 6, 9, 10이야. 뭐의 배수냐? 3, 6, 9, 10이면 3의 배수지. 그래서 3의 배수라서 이걸 갖다가 3n 이렇게 쓰면 거야. 근데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짜리야? 2라는 숫자를 5라고 할게요. 5라는 숫자를 내가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1일 거고 나머지가 2 나오지 않아?
그 우리가 3으로 나는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갖다가 분류할 때는 3n 플러스 2라고 쓰는 거야. n은 정수야. 여기서의 n은 정수. 0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 3으로 나는 나머지가 얘는 몇 개짜리냐면 1개짜리지. 얘네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들이 다 1 나오잖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고, 자, 또 4개씩 분류도 그럼 가능하겠지? 4개씩 분류도 가능할 거 아니야? 4개씩 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보자고. 그럼 제일 만만한 4, 8, 12, 16은 4의 배수잖아. 그럼 내가 이거 4n이라고 쓰면 되지. 그럼 얘는 4로 나는 나머지가 얼마짜리야? 1짜리네요. 4n 플러스 1이죠. 4로 나는 나머지가 얼마짜리예요? 2짜리죠. 4n 플러스 2네요. 4로 나는 나머지가 3짜리죠. 4n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분류해서 나타낼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 4개짜리 분류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너네들 i의 n제곱이었잖아. i의 n제곱. 이 n이 4로 나는 나머지가 1개냐, 2개냐, 3개냐 나눠 떨어졌냐에 따라서 i가 될 거냐, 마이너스 1이 될 거냐, 마이너스 i 될 거냐, 1이 될 거냐. 요거 따졌잖아. 요거 했었잖아. 3개짜리도 마찬가지죠. 너네들 3개짜리 분류해놓고서 요거 하지 않았니? 3개짜리 분류해놓고서 너네도 오메가 n제곱에 대해서 따졌잖아. 오메가 1제곱은 1일 거고,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건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오메가 세제곱은 1 된다고. 수상 때 다 했던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럼 4개짜리도 됐으니까 5개짜리도 할 수 있고 6개짜리도 다 같은 방법을 하겠지. 5로 나는 나머지가 1이다. 5로 나는 나머지가 2가 된다. 5로 나는 나머지가 3이 된다. 5로 나는 나머지가 4가 된다. 5의 배수가 된다. 하면 내가 숫자를 5개로 분류해 놓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야, 이런 거 처음 들어? 야, 이런 거 처음 들어? 너 다 중학교 때 한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거야. 니들이 잘 안 쓰니까 표현하는 방법을 까먹은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자, n이 홀수이면이라 했죠. 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놨냐면 자연수에 대해 쓴 거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애를 2k-1이라고 했지. 거기 2k로 썼니? 이 l로 썼니? k로 썼니? 오이씨 다행이다. k로 썼네. 자, 2k로 써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써놨죠. 단 k는 자연수. 자, 요거라고 한다면 n제곱이 홀수가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패턴이 이거야. 내가 어떠한 숫자, 어떠한 얘네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은 거잖아. 얘들아, 명제의 가정은 이미 너는 그거야. 너는 이미 그거야. 그러니까 일단 너 그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꿔볼 거야. 너를 이렇게 해볼 건데 이렇게 한 것도 맞아? 그러면 참인 거잖아. 일단 너는 무조건 이거라고 확정을 짓고 가는 거라고.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론에 해당하는 애가 이걸 제곱시키라고 그랬지. 결론이 지금 n제곱이잖아요. n제곱. n이 홀수인 상태에서 n을 제곱했대. 그럼 n제곱을 시켜볼게. 그럼 n제곱을 시켰다는 얘기는 양변 제곱한 거니까 2k-1의 제곱이 되겠지. 그 내가 이걸 전개해보자. 이걸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4k의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n제곱을 정리할 수 있거든? 근데 얘가 홀수인지를 확인해달래. 홀수인지를.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정수에 분류를 해준 게 이런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줌으로 보니까 이거 나 완전 술 취한 사람 같네. 잘 들어. 내가 정수에 분류를 해줄 때 아까 뭐라 했어? 2n 플러스 1로 나눠, 2n 마이너스 1로 나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2n 플러스 1도 홀수지. 여기서 내가 n은 뭐라고 그랬어? n은 정수라고 해도 되는 거지 지금. 아니 지금 자연수니까 n은 자연수인 거지. 맞아? 그럼 n이 자연수라는 것 자체가 2 곱하기 잘 들어요. 자연수의 형태가 되고 더하기 1이야. 이 안에 들어가는 애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연수라는 것만 확인하면 걔는 그냥 홀수라고.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내가 얘의 꼬라지를 아우 목 나간다. 이 형태를 만들려고. 너의 꼬라지를 2 곱하기 자연수 꼴로 만들어 보자고. 그럼 내가 2로 묶을 수 있는 애가 여기서부터 짜라라라라라 여기까지 2로 묶을 수 있지. 2로 묶어. 2k 제곱 마이너스 2k 오케이 플러스 1 k가 뭐가 되든 상관이 있어 없어? k는 어차피 무슨 수야? 자연수야. 너 자연수고 너도 자연수야. 그럼 너 그냥 자연수지. 그럼 2 곱하기 자연수의 더하기 1의 형태가 된 거잖아. 이때 우리 뭐라고 읽어? 홀수. 이렇게 읽을 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얘가 확인을 다 했는데 성립했지? 결론의 과정이 결론 자체도 홀수라 그랬는데 얘 결론도 홀수인 게 맞잖아. 그럼 내가 이 명제를 푼 것 자체가 대우 명제를 푸는 것인데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딱 써주고 마지막에 증명 끝 써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니들이 하고 있는 이 수학 파트는 논리에 관련된 얘기고 말장난이 많이 나오는 파트이다 보니 너희들이 집중력을 흐트리고 그냥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순간 요 줄에서 그 다음 줄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명제를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야. 혼자서 책 보고서 뭐 개념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어렵다고. 나 어릴 때 혼자 공부할 때도 그랬어. 그걸 너희들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나라고 다 너희들과 같은 학창 시절을 겪지 않았겠니?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뾰로롱 선생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냐. 나도 너희들과 같은 아씨 야 나이 34살 먹고 니네 잠 깨우려고 여기서 뾰로롱 이러고 있어야겠냐? 어? 34살 아니 뭐래 고등학교 시절을 다 겪으면서 내 경험의 노하우를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집중력 흐트리지 마. 명제 파트 이렇게 특히 진짜 어려워. 얘는 말을 내가 아다르고 어다르게 하냐에 따라서 명제 자체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살짝 틀면 이거 거짓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 파트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마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니? 자, 좀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 하자. 아이, 정확히 어휴 마지막 표시네. 자, 보시지요. 1-2번도 보자. 1-2번. 자, 다음은 명제 실수 A, B, C에 대하여 C가 0이 아닐 때 A, B가 0이 아니면 A, C는 B, C가 아니다. 자, 1-2번 문제는 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지. 등식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야. 실수 A, B, C 에 대하여 A가 B가 아니면 AC는 BC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대우 명제를 한번 때려보자. 그럼 어쨌든 ABC가 실수인 것 자체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너희들에 대한 대우 명제는 뭐가 되겠니? AC가 BC이면 A는 B이다. 요것이 현재 대우 명제가 되겠지. 중요한 걸 안 썼네.
자 여기서 뭘 안 썼니? C가 0이 아닐 때. 자 그래서 주어진 실수 ABC에 대해서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시작을 하는 거야.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AC가 BC이면 A는 B이다인데 AC는 BC에서 거기 있는 대로 가볼게. 명제 증명 시작해보자. AC는 BC에서 자 얘를 이쪽으로 싹 넘긴 거지. 이쪽으로 이항을 싹 시켜보면 AC-BC가 0이라고 준 거고요. 이걸 C라고 하는 애로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A-B 그 다음에 C는 0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냐면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A에서 B를 뺀 숫자 하나 그 다음에 C라는 숫자 하나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곱했을 때 0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A-B가 0이다 또는 C가 0이어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C는 이미 0이 아니라고 했잖아. 언급을. C는 이미 0이 아니지. 그럼 뭐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A-B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A-B가 0이므로 A는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명제의 마지막 결론이 참이 됐지. 결론이 참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대호의 명제가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 페이지. 자, 그 76페이지 볼게. 자, 페이지 76쪽에 1-1번. 자, 페이지 76쪽에 1-1번. 자, 명제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 두 자연수 xy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y가 홀수이면 얘네들이 홀수이면 x 또는 y가 뭐라고? 홀수.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각각을 따지는 게 조금 애매해서 얘도 대호 명제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 자 너의 대호 명제를 써보면 두 자연수 xy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두 자연수 xy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자 또는의 부정이 뭐야? 또는의 부정은 이고였지. 또는의 부정은 이고 그러면 x가 짝수이고 y도 짝수인 거야. 그럼 그거를 한 번에 같이 쓰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x, y 모두 짝수.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또는의 의미를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는이라는 x 또는 y가 홀수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또는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자 x, y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얘가 짝수일 때 얘가 홀수일 수도 있는 거지. 얘가 홀수일 때 얘가 짝수일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홀수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너희들에 대한 부정이잖아.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건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지? 짝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모두 짝수일 때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이게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둘 다 되는 거 둘 다 안 되는 거 다 봐야 돼. 또는 다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모두 짝수이면 x 플러스 y도 짝수다. 그럼 x도 짝수고 y도 짝수인 걸 세팅하기 위해서 x를 내가 n이라고 하자. 단 n은 자연수. 이걸 쓰는 것부터가 너희들이 돼야 돼. 자 그러면 y를 갖다가 n이라는 문자를 썼으니까 이 m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단 m은 자연수. 자 이렇게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x 플러스 y를 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 n이라고 하는 거랑 이 m을 보는 거야. 두 개를 더한 거지. 그럼 2n이랑 2m을 둘 다 더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2로 묶을 수 있고 그럼 m 플러스 m이 되는데 이 m 플러스 m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지금 현재 자연수랑 자연수를 더한 거니까 얘는 현재 꼬라지 자체가 2 곱하기 자연수가 된 거지. 꼬라지가 너의 꼬라지가 2 곱하기 자연수이므로 x 플러스 y가
짝수이다가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이제 끝났어. 너를 짝수로 놨을 때 더한해도 짝수가 되는 게 성립했잖아. 이 명제가 참이 된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써놓은 명제가 대우 명제잖아. 자, 그래서 대우 명제가 참이므로 명제는 참이 되는 거고 증명이 끝난 거죠. ABC가 지금 양의 정수야. 그러니까 양의 정수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무슨 수라고 해야 될까? 자연수를 뜻하는 거야. ABC가 현재 자연수인 거고 A제곱, B제곱, C제곱이 지금 더한 것이 짝수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뭐래니? 짝수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잘 봐요. 세 개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지금 ABC가 있는 거고 내가 짝수는 동그라미로 표현할게. 홀수는 X라고 표현을 할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짝수 홀수 짝수 이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 짝수 홀수 중에 얘네들이 된다는 얘기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야? 경우일수 느낌 나지 않니? 니들 경우일수 느낌 나지? 동전 하나가 뒤집힐 확률 이런 거. 어쨌든 이런 상태인 거야. 그럼 너의 부정은 뭐야? 모두 홀수인 거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적어도 하나가 짝수잖아. 짝수 홀수 아이고 잘못 썼네. 홀수. 그치? 짝수 홀수 모두 홀수.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을 써서 대우 명제를 쓰면 얘네들이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써야 되니까 A, B, C 모두 홀수. 홀수이면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홀수이다. 이것이 대우 명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해준 대로 홀수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해볼게. 자, A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2K-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를 갖다가 K 그 다음에 A, B, C, D, E, F, G 알아 이것들아.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 갖다가 L 다음 뭐냐? N냐? 자,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단 K는 뭐다? 자연수라는 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 자체를 양의 정수라 그랬잖아. 그럼 자연수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문제에 좀 상황에 맞춰서 써주자면 K는 이제 양의 정수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단 L은 양의 정수, 단까지 쓰자. N은 양의 정수. 모두 다 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결론의 상황을 봤을 때 얘네들을 제곱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너를 제곱한 상태일 거니까 2K-1의 전체 제곱 더하기 너를 제곱한 상태일 거니까 2L-1의 전체 제곱 더하기 너를 제곱한 상태일 거니까 2N-1의 전체 제곱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얘네들을 갖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4에 대해서 뭐 나오냐면 K제곱 플러스 L제곱 플러스 N제곱이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2짠짠 할 거니까 마이너스 4에 대해서 K 더하기 L 더하기 N도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냐? 더하기 뭐가 나오니? 3이 딱 튀어나오지 않니? 내가 이걸 2로 묶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얘가 홀수인 걸 판단하기 위해서 2 곱하기 쪼로록 플러스 1의 형태만 만들어도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가 2 더하기 1로 봐서 여기까지만 내가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만 2로 묶어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2에 대해서 지금 K제곱, L제곱, N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해서 K 더하기
L 더하기 N이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 더하기 1까지. 근데 어차피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뭔 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뭐야? 자연수. 양의 정수. 얘는 뭔 짓거리 해도 양의 정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2 곱하기 양의 정수에 더하기 1의 꼴이 됐으니 너는 현재 무슨 수? 홀수. 명제가 참이 됐지? 그래서 마지막에 대호 명제가 참이므로 이 명제는 참이다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 그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2-1번 문제를 보실 건데 얘는 귀류법이에요. 자, 얘는 귀류법이시고 내가 아까 루트 3에 대한 얘기 했었지?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시작해 볼 건데, 귀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부정한다고요? 너는? 누구를 부정한다? 결론을 부정한다. 결론을 부정한다. 자, 그리고 뭘 찾냐면 모순이 되는 곳을 찾는다. 모순을 찾는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한 명제가, 부정시킨 명제가 거짓인 거잖아.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인 거란 말이야. 잘못된 점을 찾았잖아. 본 명제가 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본래의 명제가 참인 거야.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 루트 3은 무리수. 굉장히 유명한 거야. 루트 2도 될 수 있고 루트 5도 될 수 있고 얘는 되게 유명해요. 아마 너네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책 받으면 명제 파트 딱 뒤졌는데 루트 3은 무리수다, 루트 2는 무리수다, 루트 5는 무리수다, 뭐 이런 무리수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그 파트가 없는 책이 없어. 13개 교과서 중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 13개 중 수업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증명을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귀류법으로 우리가 이제 명제를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명제를 내가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루트 3은 무리수에 대한 부정이니까 유리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를 부정한 거야? 결론을 지금 현재 부정시켜 놓은 거지. 그럼 우리가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점, 자, 요것도 이제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3학년 때구나, 중3 과정에서 하던 건데, 자, 실수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실수의 종류가 유리수가 있는 거고 무리수가 있는 건데, 이 유리수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유리수에 대한 정의가 a분의 b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a분의 b의 꼴이고, 사실은 a, b는 서로소예요. 서로소. a, b가 서로소라는 조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보고 있는 2라고 하는 숫자는 딱 때려 넣어봐. 이 유리수지 얘들아. 얘 분수로 표현 가능하지. 1분의 2라고. 5분의 3이라고 하는 거 유리수죠. 0.75 유리수죠. 근데 내가 이것도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75 아니야? 100분의 75 5로 약분해보면 뭐가 되냐? 이거 20분의 지금 15 되지 않나요? 이거 4분의 3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가능하죠? 자, 무슨 얘기냐? 마지막 상태를 봐야 돼. 마지막 상태야. 무슨 분수지? 마지막까지 약분이 다 되어 있는 상태. 무슨 분수? 기하분수. 기하분수. 아, 유리수라는 것 자체가 무슨 분수꼴로? 기하분수의 꼴로 나타내는 거구나. 유리수의 정의가 이거였구나. 아, 기하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너를 지금 유리수라고 했으니 내가 루트 3은, 자, 봐봐요. m분의 n이라고 하자. 그리고 자, mn은 서로소예요. mn은 서로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양변을 제곱하자. 유리수니까. 지금 등호를 사용했고 루트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루트를 벗기기 제일 좋은 건 제곱이지. 루트 벗기는 거 제일 좋은 건 제곱하니까 일단 양변을 제곱한다. 자, 양변 제곱하자.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3이라고 하는 것이 m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양변에 내가 m제곱을 곱해볼게. 잘 들어요 이거. n제곱은 3m제곱이지. 자, 그럼 봐봐. n제곱 자체가 3의 배수지. n제곱은 3의 배수가 되지. m이 뭐가 되든 곱하기 3 했으니까 3의 배수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3이라는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막 곱했잖아. 그럼 걔네들은 그냥 다 뭐예요?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어. 뭐라고 쓸 거냐?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n은 3의 배수가 되지. n제곱이 3의 배수니까 n은 3의 배수야. 그럼 내가 n을 이렇게 놓자. 3k라고 놓자. 단 k는 정수. 그러면 n 자체를 내가 3k라고 넣었으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9k의 제곱이 3m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m제곱은 3k의 제곱이 되면서 m도 3의 배수죠. 그럼 보세요. 결론이 뭐가 될 거냐? 어떠한 상태가 만들어진 거냐면 m이 3의 배수잖아. 근데 m도 3의 배수잖아. 서로소가 아니지. 얘가 될 수 없지. 서로소가.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는 건데 너도 3의 배수가 돼버리고 너도 3의 배수가 돼버리면 공약수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잖아. 3을 공약수로 가지니까 서로소의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지. 자, 우리가 결론을 뭐라 쓸 거냐?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긴 거야.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겼으므로 원래의 명제는, 본래의 명제는 참이지. 자,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순점이 발생을 한 거야. 유리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 잘못됐어. 너 여기 틀렸네. 모순. 잡았어. 너 모순이야. 오케이. 너 모순이야. 그러니까 너 안 돼. 그럼 너 안 되니까 원래 건 돼. 이 얘기라고. 귀류법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자, 이 명제를 증명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 말한 선생님 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 이런 것들은 다 증명이 될 거야. 한 번에 다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보세요.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래요. 그럼 너도 지금 귀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너의 결론 부분이 어디냐면 n이 짝수라고 하는 것이 결론 부분이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을 시켜보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귀류법으로 써보면 n제곱이 짝수이면 맞나요? n은 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야, n이 홀수야? 그럼 n제곱은 뭐가 되지? 를 보려고 내가 n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써보자. 2k의 마이너스 1이라 치자. 여기서 단 k는 자연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제곱을 시켜봤어. n 제곱을 시켰더니 여기가 지금 2k-1의 전체 제곱이 돼. 그럼 전개하면 4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n제곱을 정리해봤는데 2로 묶어서 정리해보면 2k 제곱에 마이너스 2k가 되면서 플러스 1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n제곱이 뭐라는 것에 모순이 생겼지? n제곱이 짝수라는 것에 모순이 생겼지. 아, 이렇게 하면 n제곱이 짝수라는 것에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러므로 본래의 명제는 참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뭘 해야 되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데 이 절대 부등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식의 종류예요. 이제 식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를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거든. 이 수학하는 놈들이 이 분류하는 걸 더럽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나눠보고 막 이렇게 막 따져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잘 따져보고 싶어하는 이제 습성들이 있어서 이 수학하는 인간들에게 잘 따져주는데, 자, 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의 종류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식이 있냐면 등식이라는 종류가 하나 있고요, 부등식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너희 다 알고 있는 거지. 자, 등식이라는 것은 뭐를 사용한 식이지? 등호를 사용한 식이 등식이고,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 부등식이야. 그래서 등식의 종류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고, 너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종류가, 항등식의 정의는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등식을 항등식,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되는 등식을 방정식. 그럼 이제 부등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로 우리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 부등식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절대 부등식.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하나 뭐가 있냐면 조건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절대 부등식은, 잘 들어, 항등식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 등식 말고 등식. 부등식은 참과 거짓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맞다라는 것이 부등호의 방향이 성립해야 돼. 다시 얘기해서 절대 부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어. 어떤 느낌이지? 항등식 느낌이지. 현재 항등식 느낌이지? 부등호의 방향을 만족해야 돼. 부등호의 방향을 만족하는 거야.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부등호의 방향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너희들이 이제 좀 전체적인 이제 교육과정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항등식이라는 걸 배우고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이 절대 부등식은 언급을 이제 수하에서 하거든요. 왜냐면 항등식의 개념을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좀 짚고 알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럼 조건 부등식은 뭐냐면 방정식 같은 애야.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간단하게 조건 부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달라져. 미지수의 값에 따라 다른. 그럼 조건 부등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너네들 제일 많이 하던 거. 2x 플러스 1이 지금 5보다 크대요. 그럼 x가 뭐보다 큰 거지? 2보다 크다라고 쓸 거지. 근데 이 x라고 하는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도 x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맞아? 마이너스 1이 2보다 크다는 게 맞니? 틀리지. 방향이 틀리지. 방향 성립이 안 되지. 근데 x가 여기서 이제 5라고 한다고 쳐봐. 5이면 방향이 성립하지. 이런 것처럼 이 들어가는 x의 값에 따라서 방향이 맞아 틀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조건 부등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 절대부등식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누구냐면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을 갖고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숫자를 갖다가 제곱을 했어. 어떠한 숫자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건 이 x에다가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지. 대신에 조건은 뭐여야 되냐면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것이 절대부등식. 그럼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보면 x-1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럼 이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쓰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절대부등식에서는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좀 많이 써먹을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가 맞아 틀려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돼. 어쨌든 여전히 명제 파트야. 여전히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고 참과 거짓을 판단해야 돼. 그래서 부등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쓸 거냐? 부등식에 이제 대소 판별을 갖다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는 대소 판별할 수 있어. 크게 세 가지야. 잘 들어 놓으세요. 이거는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쓰던 거야. 중학교 때부터 계속 쓰던 건데. 자, 임의의 실수 A, B 첫 번째.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하여. 이거 책에 안 나왔을걸? 얘가 지금 책에 안 나왔어요. 그거 안 나왔으니까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자, A에서 B를 뺀 결과가 0보다 크다이면 A가 B보다 크다야. 당연하지. 당연한 거지. A에서 B를 뺀 결과가 0이면 A는 B가 되겠지. A에서 B를 뺀 결과가 0보다 작으면 B가 더 크겠지. 어려운 거 아니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시다. A, B라 읽지 말고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뺐는데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뺀 결과가 양수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면 뒤에 게 큰 거라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조금 얘가 애매하게 작용될 때가 있어. 이걸 쓰기에 조금 약간 애매한 경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 임의의 양의 실수일 때 쓰는 거야. 모든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제한 조건이 있다. 양의 실수야.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A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것이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야.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것이 0이면 A와 B는 같은 숫자가 되는 거고요. A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것이 0보다 작으면 자, 이때는 A가 B보다 작다야.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언제 쓰냐? 양의 실수라는 조건이 있긴 한데 언제 제곱해서 사용을 많이 하냐? 자, 루트라는 기호가 들어가거나 절대값의 기호가 들어갔을 때 제곱의 차를 이용해. 그러니까 멘트는 이거야. 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인 거고 얘는 제곱의 차를 이용한 거야. 제곱해서 뺀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것도 이제 양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B를 이용하는 거야. 자, B를 이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B분의 A라는 것이 1보다 커. 자, 그러면 A가 B보다 커. B분의 A가 1이랑 같아. 그러면 A와 B가 서로 같아. A랑 B의 대소를 따졌는데 얘가 지금 1보다 작아. 자, 이렇게 되면 얘는 A가 B보다 작아.
이걸 쓰는 건데 이건 언제 많이 쓰냐? 이 B를 이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거듭 제곱의 대소 비교. 이쪽에서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식이 되냐면 너희 요거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B를 이용하는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선생님 2의 30제곱이 있고요. 3의 20제곱이 있어요. 누가 더 크죠? 자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2의 30제곱과 3의 20제곱이 있는데 누가 더 클까? 확실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어?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20번을 두들기고 있을 거고 3 곱하기 3, 30번 두들길 거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20번을 두들겨서 대소 비교를 할 거야? 불편하잖아. 자 그러니까 얘와 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분모로 내려. 누가 되든 상관없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분모로 내려. 자 3의 20제곱분의 2의 30제곱이라고 써. 그럼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3의 제곱에 대해서 10제곱으로 볼 수 있고 2의 3제곱에 대해서 10제곱으로 내가 따질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되냐? 내가 누구랑 비교한다고? 1이랑 비교한다 그랬지. 자 그럼 써볼게요. 내가 지금 이거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9분의 8에 전체 10제곱이 있는 거고 1하고 비교하는 거야. 1을 10번 곱해도 어차피 1이지 않냐? 그러면 얘 날리고 그냥 안에 것끼리만 비교해도 상관없지. 그럼 안에 것끼리만 비교했더니 9분의 8이랑 1 중에서는 1이 더 큰 수지. 여기까지 이해돼? 잘 들어요. 이거 잘 생각해 놓으세요. 1이 더 큰 수잖아요. 그럼 결국에 뭘 뜻하는 거냐면 3의 20제곱분에 2의 30제곱하고 비교했던 1이 더 크대. 그럼 양변에 3의 20제곱을 곱해서 2의 30제곱이 3의 20제곱보다 작다. 얘가 더 큰 거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실제로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되냐? 누가 알려주니 이런 거? 잘 받아 적고 잘 써먹으란 말이야. 이거 언제 쓸까? 너네 나중에 수학 남을 때 이거 쓸 거야. 중2 때 지수법칙 하면서 비슷한 거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부등식의 대소 판별형에서 이 절대 부등식 다시 얘기해서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 나갈 거야. 거기 해설이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할게요. 절대값 x라고 하는 애와 플러스 절대값 y가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했지. 루트가 들어가거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 무조건 양수인 상황일 거고 걔네들은 제곱해서 뺐을 때 대소관계를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봐. 이 부등식이 언제나 맞을 거라고.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증명이야 얘들아. 이 부등식이 언제나 맞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지금? 야 이거 무조건 참이래. 응? 아무런 의심 없이 정의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좀 힘들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겠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증명이 필요하겠지. 얘가 이렇게 되는 부등호 방향이 언제나 이 방향을 만족한다라고 증명을 해줘야지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아? 그래서 그 증명을 해가는 과정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 제곱을 시켜보자는 거야. 제곱의 차를 이용할 거야. 제곱의 차를 이용하여 증명을 해볼 거야. 양변을 제곱하자. 자, 요 녀석을 제곱하시는 거예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의 전체 제곱을 해줘.
그 다음 너도 제곱을 할 건데 절대값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을 해줘. 그럼 각각을 제곱했지. 그것을 갖다가 빼는 거야. 무조건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알고 갑시다. 자, 절대값 x가 있는데 이것을 제곱한 것은 x를 제곱한 것과 언제나 같다. 언제나 같다 얘들아. 그 다음 절대값 x랑 곱하기 절대값 y를 했다고 치자. 그럼 그냥 얘는 합쳐서 x, y 곱한 것의 절대값이라고 써도 된다. 자, 그럼 너희들이 이 식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x랑 y는 둘 다 지금 숫자야 얘들아. 숫자입니다. 각각을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랑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냐 다르냐 이 얘기라고. 같냐 다르냐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너를 전개해 보면 자, 요거 제곱할 거니까 x제곱에 플러스 2배에 대해서 각각 곱하기지. 그럼 합쳐서 xy 절대값 써도 된다고. 자, 플러스 y의 제곱 요렇게 하나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그냥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xy의 플러스 y제곱 요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x제곱이랑 x제곱 사라지고요. y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죠. 그럼 남는 부분이 뭐가 남냐면 이 절대값 xy 마이너스 2xy 요렇게 생기지.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2로 한번 싹 묶어볼게. 자, 2로 한번 묶어서 절대값 xy 마이너스 xy 요렇게 써줄 수 있겠지. 자, 몇 개만 생각을 해볼 건데 곱할 거잖아. 곱할 거잖아. 곱할 거잖아. 그럼 x가 2고 y가 3이야. 6이지. 6이지. 빵이지. x가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3이야. 6이지. 마이너스 6 되면서 플러스 되지. 얘가 플러스 됐다는 건 무조건 0보다 큰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0보다 크지. 요 상황 봐봐. 지금 둘이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황이잖아. 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상황에서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근데 둘의 부호가 같을 때 뭐가 돼? 0이 되지. 그러면 둘의 부호가 같아?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0 되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을 보세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호의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따라간 거 지금 이해되니? 그 얘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지. 언제나 성립하는 거고. 자, 잘 봐봐. 뭘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냐? 내가 방금 전에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어? 두 수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등호가 성립을 언제 하니? 등호 성립 순간이라고 그래. 등호 성립 순간은 xy 두 개를 곱한 것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0보다 클 때. 자,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 다시 얘기해서 두 수의 곱이 0보다 클 때 등호가 성립한다. 내 말 이해됐니? 증명 끝. 증명 끝.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아, 각각의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는 당연히 합해서 더한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돼?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너희들의 부호가 서로 같은 숫자일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제부터는 우리가 묻고 따지지 않아도 써도 된다라는 거야. 의심할 필요 없이 아, 증명이 이렇게 되는 성립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묻고 따지지 않고 요 상황을 써도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두 번째 예제 2번 또 볼게요. 예제 2번.
자, x제곱에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z의 제곱에 얘가 xy가 있고요 플러스 yz가 있고요 플러스 zx가 있어요. 자,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세요 라고 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뭐 할 거냐면 어차피 실수잖아, 그지? 이미 제곱도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쨌든 얘는 그냥 빼버릴 거야. 이렇게 써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에서 x, y, y, z, zx를 갖다가 빼보자.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맨 처음 절대부등 시작할 때 지금 현재 얘가 실수 x, y, z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실수 갖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당연한 거지 이건. 실수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파트가 숫자가 아니라 다항식이야. 정신 똑띠 차려. 숫자 갖고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다항식 파트로 다루고 있을 거라서 그럼 다항식 파트에서 얘를 쓸 수 있는 게 완전 제곱식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 그 개중요하다라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졸라 많이 쓰이잖아 완전 제곱식은. 겁내 많이 쓰일 거라 앞으로 더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얘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인데 내가 여기 전체에 이거 너네들 곱셈공식 할 때 했던 거야. 2 곱하고 다시 2분의 1을 곱해. 그럼 본래의 식에 변화가 없지. 본래의 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2분의 1만 남겨놓고 여기다가 이 식을 다 분배했다 치자. 이 식을 다 분배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에 플러스 2z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마이너스 2zx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2분의 1에다가 자 x제곱이 2개거든요. y제곱도 2개고요. z제곱도 2개죠. x제곱 하나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해서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하나 만들 수 있고 더하기 너 하나를 가지고 y 마이너스 z의 전체 제곱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너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얘를 갖다가 z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만들 수 있어. 야 이거는 너희들 곱셈 공식 맨 처음 다항식 파트 처음 할 때 하는 거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요 상태가 된 거야. 자, 그럼 봐봐. x 뭐야? 실수. y도 실수. x에서 y 뺀 것도 실수. 실수를 제곱했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도 실수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더한 너희들 모두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어쨌든 간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숫자 3개 가지고 제곱의 합을 한 거랑 숫자 3개를 가지고 제곱의 합을 했을 때랑 숫자 3개 중 2개를 골라 짝지어 곱한 애랑 대소비결하면 제곱의 합이 무조건 크다는 거야. 그럼 같은 순간이 언제인지를 찾아야겠지? 그럼 얘네들이 같은 순간이 바로 등호 성립 순간이라고요. 너희들의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니? 제곱해서 더했는데 0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너가 0이고 너가 0이고 너가 0이어야 돼. 다시 얘기해서 x랑 y랑 z랑 모두가 0일 때 성립한다. 0이 아니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자, 이거일 때 등호 성립. 우리가 증명을 하고 나서 얘들아 다시 오늘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밑에 있는 거 3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지금 내가 절대부등식 파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해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앞에서부터 대우법, 기류법, 직접증명 이 증명 3개를 배웠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등식의 상황이 절대부등식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을 보여야 되니까 어쨌든 참인 명제라고 생각해도 되지. 내 말 이해되냐? 이 부등식이 참인 명제라면 너를 갖다 증명을 했을 때도 참인 것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야. 그 증명을 해나가는 스킬 중에 대우법, 기류법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이다 보니 내가 부등식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새롭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되는 스킬이 내가 스킬이 앞에서 적어준 3개. 앞에서 적어준 3개.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3개를 바꿔서 쓰는 거라고. 뭐 차를 이용한 증명,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증명, B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야.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그걸 산술기하라고 해요. 산술기하라고 하는 거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랑 이것을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과정들을 이제 얘도 절대 부등식이야. 언제나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써도 돼. 자, 그것을 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자,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좀 빡치게 구했던 것들을 산술기하를 쓰면 2줄이면 끝나. 힘들었던 걸 짧게 끝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스킬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셔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금요일날 봅시다.